안녕하세요. 잉글리시웍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강사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달았네요.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그 학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 전에 학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메일로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강사가 그 정보가 자기 마음에 들면 월급이나 뭐 기타 뭐 그 고용 조건이 자기 마음에 들면 인터뷰를 하겠다고 응합니다. 그러면 양 학원과 원어민 강사 간의 인터뷰를 저희가 조정해서 어레인지 해드립니다. 그러면 인터뷰가 진행 후에 이제 그 학원이 마음에 들면 강사에게 저희를 통해서 계약서를 보냅니다. 그 계약서가 마음에 들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강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평판조회입니다. 학원의 평판을 체크해보고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평판조회를 들어가는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평판조회는 주로 기존에 있는 강사들, 기존에 있는 외국인 강사와 이메일 주소를 줘갖고 서로 교환한 다음 그 강사가 학원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또 강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 비로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서류를 전부 다 보내주면.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이 평판조회를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랑 이야기도 안 하고 사인하는 강사가 있는 반면 많은 강사들이 현재 있는 강사와 이야기를 한 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강사들은 구글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잡오퍼를 받은 학원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학원은 그 학원에 대해서 뭐 다른 강사들이 써놓은 정보가 나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들은 아예 나오질 않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형 학원들은 나오질 않죠. 왜냐면 강사도 많이 채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 학원들은 또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면 별로 써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학원, 큰 학원, 유명한 학원은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 온라인에 써놓는 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많이 써놓습니다. 자기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블랙리스트 학원이라고 그래갖고 또 그런 사이트도 운영하는 그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에서 검색해갖고 나오는 학원에 대한 내용은 나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내용이 많은 건 주로 대형 학원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형 학원일 경우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써져 있다. 그래갖고 그 나쁜 이야기를 한번 읽은 강사들은 쉽게 사인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현재 있는 강사가 학원에 대해서 좋게 말해도 그게 한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굳이 여기를 내가 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학원을 택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다 하고 뭐 현재 있는 강사가 좋게 말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학원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학원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나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죠. 뭐 월급도 늦어지고 뭐 월급을 안 주거나 아니면 진짜 갈등이 일어났고 뭐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 학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판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학원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80%는 제가 보기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완전히 왜곡되고 좀 과장되고. 왜냐면 만약 그 학원에 10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90%가 학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단지 10%가 이 학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럼 90%가 맞는 내용 아니에요. 10%보다. 10%는 소수죠.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들이 이 학원을 좋게 평가하는데 단지 10%가 나쁘게 10명 중에 1명이 나쁘게 평가한다고 해서 이 학원이 나쁜 학원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의 강사가 학원에 대해서 나쁘게 쓸 경우 그 학원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열이면 100%라는 게 없잖아요. 열이면 10명 다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모든 면이 다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강사들을 설득할 때도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좋게 평가를 해도 1명이 나쁘게 평가를 하면 이 학원은 그런 사람들이 이 글을 쓰면 이 학원이 나쁜 학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오해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 보고는 믿지를 마라. 거기에 써 있는 글만 보고 믿지를 마라. 그러면서 설득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제가 설득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강사들은 결국은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 오는데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설득해도 그 학원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내용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에, 채용에. 그리고 뭐 학원만 그러냐, 리크루팅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리크루팅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자기 사적 감정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우리는 항상 평판이 좋은 학원에만 강사를 넣어줘서 진짜 학원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본인 실력이 너무 부족하면 그건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거기다 블랙리스트에 저희 회사를 올리지 않는데, 간혹 어떤 강사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강사를 한국에서 데려왔는데 이 강사가 저희 여직원이었죠. 여직원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맨 처음엔 받아주다가 한두 번은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다가 나중에 계속 그게 뭐 스토커식으로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심하게 답변을 했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회사를 블랙리스트 에이전시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래갖고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적 감정으로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사들한테는 그런 블랙리스트 내용 말을 믿지 말라고 저희는 항상 합니다. 학원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학원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강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로 대형 학원, 서울에 있는 대형 학원이나 뭐 서울 근교나 대형 학원은 학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원들은 이런 환경에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 관리를 소홀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강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특히 강사를 많이 데리고 있는 학원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강사 뽑을 때 이런 게 한번 올라가면 좋은 강사들이 사인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강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어민 강사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